여러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브로콜리를 잘못 손질하고 잘못 조리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드시는 브로콜리가 방법 하나 때문에 그냥 풀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992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 박사팀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 안에 암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분, 여러분이 평생 버려오신 바로 그 부위에 가장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브로콜리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저녁 브로콜리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왜 이렇게 대단한 채소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왜 이렇게 대단한 채소인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왜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바로 이 파수꾼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 수도관, 즉 혈관 안에 낀 물때를 청소해주는 강력한 세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생긴 암세포는 스스로 죽게 만드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1992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 TALALAY 박사팀이 이 사실을 세계 최초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릴 만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채소 하나가 암을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설포라판은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 등 무려 10가지 이상의 암에서 항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포라판, 브로콜리의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꽃 부분, 즉 초록색 송이 부분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국내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논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 꽃 부위의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14.78mg인 반면 여러분이 버려온 줄기 부분에는 6.16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에는 무려 성체, 브로콜리보다 최대 10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포라판 외에도 브로콜리에는 주목해야 할 성분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바로 인돌-3-카비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조율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데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과 같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브로콜리 백지에는 비타민C가 레몬에 무려 2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면역력의 핵심 성분이지요.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끓는 물에 10분만 삶아도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내용은 조리법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 브로콜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뼈를 지키는 칼슘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채소, 브로콜리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브로콜리 상식 3가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브로콜리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브로콜리는 꽃 부분만 먹는 것이다. 평생 줄기는 질기고 맛없다고 잘라버려 오신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에도 설포라판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진짜 빛을 발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브로콜리 줄기의 식이섬유 함량은 꽃 부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60대 이후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줄기가 더 소중한 부위입니다. 줄기 겉껍질만 살짝 벗겨내시면 속은 아삭하고 달큰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브로콜리는 초록색 부분만 영양이 있다. 브로콜리 잎 혹시 버리고 계십니까?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사오시면 큼직한 녹색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잎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이 잎에는 베타카로틴이 꽃 부위보다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바뀝니다. 비타민 어는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노안이 걱정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브로콜리 잎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신선한 것보다 영양이 없다. 많은 분들이 냉동 브로콜리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안동대학교 공동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7.23mg으로 생브로콜리 2.07mg보다 오히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설포라판 생성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시청자 여러분, 냉동 브로콜리를 냉동고에 늘 채워두십시오. 신선한 것 못지않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독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가장 흔한 최악의 섭취법입니다. 바로 끓는 물에 오래 삶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냄비에 넣고 푹 삶아서 드십니다. 부드럽게 먹으려고 혹은 깨끗하게 익히려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브로콜리의 가장 소중한 성분을 전부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으면 이 효소가 완전히 파괴되어 설포라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C 역시 수용성이라 끓는 물에 녹아 전부 버려지는 물에 흘러나가 버립니다. 푹 삶은 브로콜리 먹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섭취법은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기입니다. 바쁘실 때 전자레인지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5분 이상 돌리면 설포라판 생성에 필요한 효소가 역시 파괴됩니다. 짧게 12분이라면 괜찮지만 오래 가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섭취법은 기름에 오래 볶기입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는 유리하지만 고온에서 오래 볶을수록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볶음 요리로 드실 때는 강불에서 빠르게 2분 이내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주의사항,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와파린은 반대로 혈액이 굳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와파린은 혈관 속 물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부동액 역할을 하는데 브로콜리 속 비타민 K는 그 부동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라면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드시더라도 매일 일정한 양을 유지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서 브로콜리를 생으로, 그것도 매일 많은 양을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리하면 이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30분 삶으면 고이트로겐의 90%가 사라지고 찌는 것만으로도 약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하루 140지 이내로 양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김, 미역 등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퓨린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브로콜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자식들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항암 성분 90% 살리는 올바른 세척법과 조리법.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해야 그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척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방법으로는 브로콜리를 제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브로콜리 표면에 보이는 하얀 가루, 혹시 농약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것은 브로콜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층입니다. 이 왁스층은 기름 성분이라 물이나 식초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물을 오히려 튕겨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빽빽한 꽃봉오리 사이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와 흙먼지, 잔류 농약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의 고운 입자는 물과 만나면 점성이 생기면서 브로콜리 틈새에 깊숙이 스며들어 왁스층과 농약, 벌레 알까지 흡착해서 끌어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산성, 알칼리성 성분이 브로콜리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밀가루는 중성에 가까워 채소 조직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큰 볼에 물을 담고 밀가루 한 2스푼을 넣어 뿌옇게 풀어주십시오. 여기에 브로콜리를 꽃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 담가주세요. 그대로 3분에서 5분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벌레와 먼지가 물 위로 스르르 떠오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2~3번 충분히 헹궈주시면 완벽하게 세척이 끝납니다. 단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꽃봉오리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벌레가 특히 걱정되신다면 밀가루물 세척 전에 소금물에 먼저 5분 담가두세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숨어있던 벌레가 스스로 기어 나옵니다. 소금물 먼저, 그 다음 밀가루물 순서로 하시면 가장 완벽한 세척이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인 조리법입니다. 앞서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찜기로 짧게 찌는 것입니다. 찜기에 1분에서 3분간 쪄 드시면 설포라판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의 90% 이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에 직접 닿지 않으니 수용성 비타민C도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색도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찜기가 없으신 분은 냄비에 물을 조금만 붓고 브로콜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채반 위에 올려 뚜껑을 닫고 쪄주셔도 됩니다. 볶아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불에서 6분 이내로 빠르게 볶으시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주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 파트 꿀조합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 브로콜리가 익힌 것보다 설포라판 수치가 10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식은 피하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입니다. 브로콜리는 세척 후 물기를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내고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시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 브로콜리는 오히려 설포라판 함량이 생것보다 높으니 냉동고에 항상 비상용으로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2배 되는 찰떡궁합 식재료 4가지. 자, 이제 브로콜리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 식재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드시기만 해도 영양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꿀조합,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 속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성분들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지용성이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 안으로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브로콜리는 혼자서는 몸 안으로 들어가기 힘든데 올리브 오일이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찐 브로콜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스푼 살짝 뿌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도 심혈관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 두 슈퍼푸드가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꿀조합,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만나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혈압이 걱정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내서 브로콜리와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맛도 영양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 달걀입니다. 달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 60대가 되시면 이 근육 손실이 무릎 통증과 낙상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 칼슘, 칼륨에 달걀의 단백질과 비타민 D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가 완성됩니다. 찐 브로콜리의 삶은 달걀 하나,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샐러드 한 접시면 어르신들께 이보다 완벽한 한 끼가 없습니다. 준비도 간단합니다. 전날 달걀을 삶아두시면 바쁜 아침에도 5분이면 완성됩니다. 네 번째 꿀조합, 레몬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브로콜리 속 철분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식물성 식품 속 철분은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레몬즙 몇 방울이 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브로콜리 속 비타민C와 함께 면역력을 한층 더 강화해줍니다. 찐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맛도 상큼해지고 영양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배우신 꿀조합을 활용한 가장 간단한 식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한 줌, 찜기에 2분 찐다. 달걀 하나 삶는다. 접시에 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 레몬즙 몇 방울 뿌린다.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 올린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준비 시간 10분, 하지만
그 효과는 값비싼 영양제 10가지를 능가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딱 3가지.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핵심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기와 잎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평생 버려오신 그 부위에 항암 성분과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둘째, 찜기로 1분에서 3분만 쪄서 드십시오. 끓는 물에 삶는 순간 항암 성분 설포라판은 사라집니다. 조리법 하나가 약이 되느냐, 풀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 마늘, 달걀, 레몬과 함께 드십시오. 같은 브로콜리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브로콜리 꺼내실 때 줄기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브로콜리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